자, 여러분들 이번 자리에서 63.69K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많이 헷갈리는 장세죠. 고점을 뚫었는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장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롱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숏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입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를 상승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애매하죠. 음운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하락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없기는 합니다. 애매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이죠.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양운으로 바뀌기 전에는 등락을 하방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구간이 오히려 가장 큰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일단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봉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고 실수하죠. 양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상승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먼저 일목균형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목균형표에는 구름이라는 이런 음운이 보이고 옆에는 또 양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구름은 앞으로 시장이 강한 지지 구간인지 아니면 강한 저항 구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구름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구름 위냐 아래냐 이게 아니라 구름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위치도 지금 우문이죠. 즉 하락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양봉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딱 올라타면서 양운으로 바뀌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가격은 아직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양운이니까 양운이 펼쳐질 거니까 올라갈 거야. 숏 보는 사람은 아직은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구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지난 3월과 5월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운으로 바뀌기 직전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당 구간으로 인해서 양운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올라가겠네. 그런데 의문의 이 하단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이때 한번 터졌던 게 뭔가요? 전쟁 관련 이슈가 터져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그 뒤로 이 구름대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그때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 선행지표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즉 양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양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상승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상황은 맞는데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또다시 나오긴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양운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양봉이 나오다가 결국에 음운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은 채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운이라는 것은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저항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양운과 음운이 딱 교차되는 이런 시점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양운이 펼쳐지니까 올라갈 거야. 양운이 펼쳐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숏 쳤던 사람들만 이득을 받고 여기서 롱 쳤던 사람들이 수익을 받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좀 확인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CME 선물 거래소의 움직임입니다. CME 선물 거래소는 금요일날 시장이 닫히게 되고 월요일날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격 사이 주말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선물 거래에 대한 이 가격의 변동폭, 이게 CME 기회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기준 하나입니다. 지금 6월 15일 시가와 6월 12일 종가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해당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타겟을 71K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 근데 지금 벌써 이탈되기 시작했죠. 제 관점은 상승은 맞더라도
제 관점이 추가적인 상승은 맞더라도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이 위에서 마감을 못한다면 조금의 눌림을 보여줬다가 간다는 거. 결국 지금의 순서입니다. 순서. 방향보다 순서를 먼저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65K 그 이상에서 마감을 못한다면 이 63.69K라는 6월 12일에 종가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이 수급 변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차트라는 건 순간의 움직임보다 어디에서 마감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운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63.69K를 바로 버텨주면 롱을 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목균형표 하나만 보고 매매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일단 상승 가능성을 일단은 조금 접어둘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둔 이유는 이 엘리어트 파동상의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 사파의 조정 파동에 저점 라인대까지 내려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 버텨준다면 이 구간을 체크하지 않고 올라설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1파의 고점 라인대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리하게 고점을 따라가지 않고 매수하지 않았었죠. 사파 조정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롱포지션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저야 지금은 롱포지션을 아래에 잡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해당 구간에서 한번 익절한 다음에 본전 로스로 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관점이 맞았으니까 더 끌고 가면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수익을 크게 내려면 그건 아닙니다. 오래 남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수익이 발생했으면 일부는 박듯이 확보하고 남은 물량들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매매입니다. 저도 항상 이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시간 대응들, 실시간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지, 왜 그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지, 손절가와 목표가는 어떻게 보는지 실시간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불필요한 손절이나 추격 매매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봉보다 주봉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봉은 하루 동안의 심리를 살펴보지만 주봉은 한 주 동안의 기관과 큰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주일 동안의 이 심리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주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구조라기보다는 반등 구조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중간중간의 조정은 일봉 상황에서 시간봉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게 팩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조정을 추세 전환, 하락으로 돌리는 이런 추세 전환보다는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눌림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주봉이 이 63.69K, 자, 이 가격이 어디라고요? 6월 12일 CME 시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마감하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마감하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까지는 상승을 보고 어디서부터는 상승 관점을 버려야 될까요? 자, 차트에서 방향성을 맞추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디까지 맞느냐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틀렸느냐 인정하느냐입니다. 상승을 보는 사람도 하락을 보는 사람도 자신의 관점만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양운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양운이 이때처럼 양운이더라도 한번 눌렸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이 63.69K를 버텨주는 것이 시장 심리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63.69K를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이 온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 밑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양운이 유지가 안 된 채로 또다시 63.69K 그 밑에까지 종가 마감을 하는 이런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하방이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밑에서 유지가 되면서 또다시 양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롱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쇼가
선반점으로 대응한 뒤에 이후에는 급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끝까지 한 방향만.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상승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락이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 이후에는 횡보 이후에는 방향 결정,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저는 63.69K만 무너지면 무조건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전처럼 양운이 이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될지, 아니면 이때처럼 의문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보여줄지,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꼬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 다이아고널도, 그리고 CME 갭도, 주봉 고조도 아직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와 일목이 완전히 좀 붕괴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제 앞으로 중요한 자리가 나올 때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업로드 시간과 이 편집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을 바로 전달드리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리나 손절 기준, 관점이 바뀌는 이런 순간들은 브리핑 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링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